원유 대금 결제를 달러로 하는 것을 페트로달러라고 하죠. 페트로달러 체제가 흔들리면서 미국의 기축통화 지위도 같이 흔들리는 것 아니냐라는 취지의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비슷한 논쟁이 2024년에도 있었죠. 1974년에 미국이 사우디를 압박해서 원유 대금 결제를 달러로만 하는 비밀 협정을 맺었고, 막대한 페트로달러를 미국 국채 시장으로 유입시켜 달러를 기축통화로 만들었는데요. 그런데 그 비밀 협정 시효가 50년인데 2024년이 바로 50년이 되는 해여서 비밀 협정이 종료되고, 그로 인해 페트로달러 체제가 위협받을 것이다 라는 주장이죠. 사실 속칭 이 페트로달러 비밀협정의 내용은 정확히 문서로 밝혀진 것은 없거든요. 그래서 당시 협정이 정말 사우디에 불리한 미국의 음모론적 협정이었는지는 당시 상황으로 추정해 봐야 해요. 1974년 사우디는 GDP 대비 50%가 넘는 폭발적인 경상수지 흑자가 발생했거든요. 만약 당시에 해외에서 벌어들인 막대한 경상수지 흑자가 리알화로 바뀌어 시중에 풀렸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국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는데요. 화면을 보면 86년부터 발생한 경상수지 흑자로 인해 급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한국은 그나마 산업화가 어느 정도 된 시기였는데도 경상수지 흑자가 높은 인플레이션을 발생시켰거든요. 사우디는 당시 유목국가 수준이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GDP 대비 50%가 넘는 경상수지 흑자가 리알화로 시중에 풀리게 되면 한국 상황과는 비교도 안 되는 엄청난 인플레이션 문제를 겪었을 거라 추정할 수 있어요. 사우디는 이제 경상수지 흑자 처리를 위해서 미국 국채를 매입하는 것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었을 거라고 보는 것이 맞아요. 여기서 기축통화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기축통화가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기축통화를 담당하는 나라의 금융시장이 굉장히 발전해 있어야 되거든요. 일단 유동성이 굉장히 풍부해야 하고, 다른 나라 통화와 쉽게 바꿀 수 있어야 하고요. 개방성도 매우 중요하겠죠. 투자할 수 있는 다양한 금융상품도 있어야 할 테고요.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수십억 달러를 벌었다고 생각해 볼까요? 물론 일부는 한국으로 보내겠지만 많은 돈을 미국 어딘가에 둬야 할 텐데요. 단순히 예금에 두면 이자가 얼마 되지 않겠죠? MMF나 국채, 레포 등 다양한 금융상품이 있어야 하고, 갑자기 현금이 필요하면 쉽게 팔 수 있어야 할 테고요. 해외 송금 등도 아주 자유로워야 하겠죠? 당시에 사우디가 그렇게 많은 경상수지 흑자를 안전하게 파킹할 수 있는 방법이 미국 국채 시장 외에 또 있었을까요? 지금 흔히 위안화가 미국 달러를 대체한다고 하는데 그게 과연 가능할까요? 중국 금융시장이 완전히 개방될 수 있을까요? 중국은 정부가 사실상 산업정책을 이끌고 있는데요. 산업정책에서 핵심은 금융정책인데 금융정책을 자유롭게 놔둘 수가 있을까요? 당분간은 중국 금융시장이 당의 통제에서 벗어나 완전한 개방성을 갖는 것은 어렵다고 보는 것이 맞겠죠? 사실 많은 사람들이 미국이 이 기축통화지를 유지하면서 수혜를 입는다고 욕을 많이 하잖아요. 아무 노력 없이 미국 국채를 발행해서 경상수지 적자를 메우고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 맞는 말이죠. 그렇지만 기축통화를 유지하기 위해선 권리뿐 아니라 의무도 함께 있거든요. 풍부한 유동성, 황금성, 개방성을 갖추면서 어마어마한 금융시장을 안정감 있게 유지하는 건 절대 쉬운 일이 아니죠. 많은 시간과 노력, 비용이 들어요. 예를 들어 금융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지급준비금에 대한 높은 이자도 그러한 비용 중에 하나겠죠. 사우디가 미국 국채를 샀던 것은 미국의 압박 때문이 아니라 인플레이션을 피해 경상수지 흑자를 처리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방법이었다고 봐야 해요. 이런 맥락을 이해하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현재 달러 기축통화 체제에서 누가 가장 큰 혜택을 보고 있을까요? 누가 뭐라 해도 중국이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사우디가 오일을 수출하는 것처럼 중국은 전 세계에 어마어마한 재화를 수출하고 달러를 벌어들이는데요.
이러한 중국의 엄청난 경상수지 흑자가 오랜 기간 중국으로 모두 유입되었다면 아주 높은 인플레이션 문제를 발생시켰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엄청난 유동성, 황금성, 개방성을 가진 미국의 금융시장, 즉 달러 기축통화 체제의 가장 큰 수혜국은 중국이라고 보는 것이 맞아요. 중국은 겉으로는 위안화 기축통화를 원하는 것 같지만 내심은 달러 기축통화 체제가 당분간 더 유지되기를 바랄 것 같아요. 위안화가 기축통화가 되기 위해선 중국 금융시장을 완전히 개방해야 할 텐데 중국 정부가 그걸 원할까요? 기축통화를 유지하기 위한 의무들을 수행할 의지가 있을까요? 킨들버그 함정은 기존의 패권 국가가 쇠퇴하면서 국제 질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글로벌 공공재를 제공할 능력을 잃었는데 새롭게 부상하는 국가가 그 역할을 맡을 의지가 없을 때 나타나는 리더십 공백 상태를 의미하는데요. 킨들버거는 1929년의 경제위기, 대공황, 2차 세계대전의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이 리더십의 부재에 있었다고 주장하거든요. 미국의 기축통화 지위가 흔들거릴 때 이를 대체할 국가가 그 역할을 맡을 의지가 없다면 킨들버그 함정에 빠질 수 있어요. 달러의 위기와 위안화의 한계 사이에서 우리는 리더십이 사라진 함정에 빠지게 될까요? 아니면 새로운 공생의 길을 찾게 될까요? 우리가 써내려갈 다음 50년은 어떤 세상일까요?